다음은 PT 화면에 대한 얘기인데 제 책 3장에 PT 화면에 대한 얘기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이 PT 화면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보세요. 활자가 써있죠. 센터링은 Y축인데 감정이야. 그래서 센터가 있고 이렇게 있어. 이 타이틀이 좀 더 설명적으로 지금은 뭘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바가 좀 더 있어야 되는 거죠. 센터링은 Y축. 저희가 처음에 센터링을 했었는데 이거 아닙니다. 이 Y축이 지금 감정이에요. 자, 지금처럼 화면을 쓸데없이 넘겼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준비가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없어져야 돼요. 우리가 A급 강사로 올라가려면 이런 과정들이 없어져야 됩니다. 깔끔해야죠. 센터라는 건 뭐냐면 높은 감정과 낮은 감정의 중간. 제가 경쟁 PT 심의를 많이 해봐서 약간 강박이 있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센터가 아니에요. 여기와 여기 길이의 센터는 여기죠, 여기. 그러네요. 네, 이거 이제 PT 디자인 하실 때 기준선 안 긋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큰 게임에 들어가려면 기준선 싹 거서 보통 눈 빠른 애들이 0.5mm 차이도 다 잡아내거든요. 이거 센터를 봐서 조금 신경 쓰셔야 돼요. 여기도 전혀 위치가 안 맞아요, 지금. 등분을 나눠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 하실 때 기준선, 외곽, 사각 기준선 잡으시고 센터선, 라인선, 그 다음에 그 외에 몇 가지 라이너들을 다 넣어주셔야 디자인 하시기가 편해요. 빠르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다음에 또 우리 PPT 화면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때 한번 해드릴게요. 단순하게 이 중간에 있다는 센터이니까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이크 이렇게 쓰셔도 전혀 문제될 게 없죠. 맨 처음에 쓰실 때는 이걸 앞으로 왔었고 처음에 인사만 할 때는 그 다음에는 너무 이쪽에 왔었고 지금 이 정도 위치가 제일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대방이 여기 있으면 알아줄 수 없겠죠. 왜냐하면 감정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정작 이 에너지의 그리고 감정을 전달하는 거는 자기가 이런 세기로 표현하는지를 잘 인식을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습관적으로 어가 나오고 이게 다른 강의에서는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이런 힐링 강의에서는 되게 많이 거슬려요. 몰입을 방해합니다. 인식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오늘의 핵심은 선생님 강의가 짜임새가 있습니다. 잘 돼 있어요. 연출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연출을 어떻게 할 거냐에 초점을 맞춰준다면 이런 내용을 좀 더 이렇게 부드러우면서 딱 최면에 거는 듯한 느낌으로 읽어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효율성이 계속 떨어지는 거죠. 회사에서는 효율성이 계속 떨어집니다. 뭐는 어떻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몰아내죠. 왜 이렇게 목사님 아시잖아요. 네. 최고의 단계는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의 감정까지 헤아리는 수. 요 멘트 너무 좋죠. 요 멘트 너무 좋고 한 번도 더듬지 않고 이렇게 딱 설명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설명하듯이 이렇게 최면을 걸듯이 쭉 나오다가 갑자기 탁 이 톤으로 나와서 지금처럼 얘기하면 그게 쏙 들어오잖아요. 그런 겁니다. 지금은 준비된 멘트인 거죠. 그래서 더듬지도 않고 탁 자신감이 차서 얘기하니까 목소리 톤이 벌써 달라요. 그래서 역시 그런 게 필요하다. 1단계부터 제가 5단계까지 듣는 사람의 단계를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과연 몇 단계에서 김영정 선생님 한 번도 안 잡아준 크로즈업을 지금 엄청 많이 잡았어요. 지금. 사죄하는 의미로 내가 진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해요. 왜냐하면 왜 안 듣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나오는 게 너무 빨라서 그래요. 지금보다 한 템포 이상은 더 느려져야 훨씬 더 몰입감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속도를 좀 다운시켜야 속도를 다운시키고 호흡을 좀 조절해 주시고 뭐 이런 부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하죠.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내용이 많지 않아. 이거는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잖아요. 센터링인데 네 감정의 주인이 되라. 동의하냐?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뭐 정보를 막 제공해서 뭐 1 더하기 2는 2고 뭐 3이고 4고 뭐 이런 게 아니니까 이것만 딱 전달돼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으면 되는데 너무 막 주저리 빠르게 얘기하니까 오히려 더 컴다운 이렇게 쫙 가라앉는 느낌을 방해하는 게 아닌가.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면 더듬으면 안 돼. 더듬으셨죠? 더듬지 말라고 써있네요. 더듬지 말고 그냥 천천히 마시면 돼요. 선생님은 속도에 영향이 없어요. 보통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
20분에 보통 한 8,000자까지도 소화해야 되거든요. 보통 6,000자 정도 소화하는데 8,000자 정도 소화를 해요. 그러면은 2,000자의 갭이 있잖아요. 그거를 순수한 테크닉으로 메꾸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네. 더듬을 필요가 없다. 정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안 정면을 본 적이 없어 지금. 어쩔 것이 있다 보니까 장황한 느낌을 줍니다. 장황한 느낌을 주는 이유가 육하 원칙에 입각한 완성형 문장으로 짧게 얘기하지 않아서 그래요. 편안한 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정 스펙트럼에서만 머물게 되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예술적인 삶의 걸림돌이 되는 것, 나를 지키는 감정이 죽어 있을 때 그런 감정을 느낍니다. 미세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면 편안한 감정을 가질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짧게 끊어서 말이 되든 안 되든 그 뉘앙스가 전달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씬따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레이션 들어간 거를 한번 집에서 이렇게 받아 적으시면서 따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디를 놓쳤구나, 어디가 빠졌구나 이걸 알 수 있는데, 이가 빠지듯이 빠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가 주어예요. 나는, 우리는, 여러분은. 이런 주어들이 빠지면 호응을 얻어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동사를 3개 써야 되는데 2개만 쓴다든가 문장을 붙이는 경우에 많이 발생하죠. 동사와 주어, 목적, 이 3가지를 꾸준히 체크하면서 문장을 한번 살펴보시면 내가 놓친 부분이 있구나 라는 부분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디테일하고 친절하게 지시대명사, 주어, 목적어, 동사를 넣어서 완성형으로 문장을 구성해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길 수가 없어요. 문장이 짧게 끊어서 그렇게 해줘야 합니다. 신딱이라는 게 뭐예요? 얼마나? 자, 신을 보고 나레이션을 한번 따보라고. 지금 나레이션을 듣기만 하시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적어보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처리됩니다. 한 10번 정도만 하시면 강의 퀄리티 확 올라갈 수 있어요. 전체를? 전체를 한번 따는 거죠. 근데 선생님은 솔직히 나레이션이 많지 않잖아요. 많지 않죠. 앞에만 잠깐 하시고 나머지 다 뒷다. 몸으로 내가 내 삶을 나의 능력 경험한 하나의 일생을 예술적으로 잠깐만요. 지금 제가 계속 이쪽 방향만 한쪽만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에나 아니면 이쪽 그 남자 있는 쪽도 봐야 되는데 어느 시점에서 봐줘야 돼요? 설명을 계속 하면서 아무래도 이쪽을 이제 제 책을 안 보신 거예요. 명확한 증거가 나와 있는데 제 책에 나와 있잖아요. 제 책에. 본지 오래돼서 까먹었어요. 네, 거짓말! 제 책에 나와 있잖아요. 시선 처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면서 시선 처리 왜 한다? 시선 처리 왜 합니까? 시선 처리 다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아니에요. 시선 처리는 내가 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시선 처리는 나를 위한 기술이에요. 관객을 위한 기술인 줄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한 기술이에요. 내가 힘들어. 그럴 때 그럼 내가 쉬기 위해서 시선 한번 꽂아주는 거예요. 말을 하면서야 아니면 나를 멈춰야지. 힘든데 왜 말을 해. 내가 쉬는 시간을 버는 가장 쉬운 방법이 이거예요. 그럼 어떤 말을 하고 딱 멈추고. 자,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아셨죠? 네네. 아셨죠? 쉬잖아. 지금 내가 쉬고 있잖아요. 근데 강의를 하다 보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딱 멈추고 침묵을 활용해야지. 침묵을 두려워해요. 내가 빨리 뭔가를 이 침묵을 메워야 될 것 같은. 특히 선생님 강의는 침묵이 핵심이에요. 침묵이 핵심. 선생님 강의에서 제일 많이 해야 되는 말은 자,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다시 천천히 내뱉습니다. 이 과정이 챕터가 끝나는 멘트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것도 이 감정이라는 에너지예요. 수업을 짜는 테크닉에 대한 부분인데 대전제가 있고 소전제가 있고 지금 대전제 센터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감정에 관한 부분을 얘기한다. 감정에 관한 부분에서 편안한 감정이 있고 화난 감정이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활동해서 써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갑자기 전제 없이 화난 감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전제 없이 그냥 화가 날 때는 이런 식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챕터가 끊어지는 느낌.
편안한 감정일 때는 이렇게 하고 화난 감정도 필요한 순간이 있죠. 그래서 화난 감정을 이렇게 끌어다 쓰시고 이렇게 시를 따보시면 이제 이게 물 흐르듯이 가는데 챕터를 이렇게 딱 끊어서 해주는 그런 멘트들이 좀 빈약하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챕터를 끊는 멘트를 좀 넣어주셔야 되는데 선생님은 그거 하기가 너무 쉬워. 그냥 싱잉볼 한번 때려도 되고. 다시 한번 호흡하겠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걸 배웠고요. 지금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쉬워요. 편안하게 언제 어디서라고 내가 공감하는 걸 할 수 있고 공간 이쪽에서 계속 쓰시잖아요. 힘들어. 그럼 이제 반대쪽으로 와서 이렇게도 해도 상관없거든요. 어차피 내가 편해야 돼. 그래서 내가 힘들다 그러면 이제 한 두세 시간 하면 한 자세로 하기가 힘드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좌우를 바꿔가시면서 하시는 것도 요령이에요. 팔도 지금 이쪽 계속 접고 있으니까 힘들잖아. 그럼 이 반대쪽 들고, 옮기고. 이것도 비주얼이 어떻게 비추느냐에 따라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 이렇게 비추는데 내가 이쪽 바디에 자신 있다 그러면 이쪽으로 보통 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이쪽 손이 보이는 게 맞으니까 이쪽 손으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렇게 보이시면 내가 접히니까 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쪽 손으로 들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저는 대부분 정면에서 하거든요. 제 강의는 이거를 거의 안 쓰니까 저는 정면에서 하고, 힘들다 그러면 그때그때 바꿔서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시는 게 좋아요. 내가 편해야지. 이게 다 일반 강의는 이게 되지만 경쟁 프리젠테이션은 또 이게 안 돼요. 경쟁 프리젠테이션은 그냥 죽기 살기로 쭉 달리는 거예요. 20분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달리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뭐 돈이 걸려있는 데다가 뭐 특별한 스킬이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근데 강의는 길잖아요. 20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편안하게 유두리 있게 할 수가 있어요. 경쟁 프레젠테이션은 딱 짜여져 있어요. 한치의 틈도 없이. 그래서 그건 좀 힘들죠. 그래서 편하게 바꾸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운드를 크게, 공간을 또 크게 활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경쟁 프레젠테이션은 또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강의와 경쟁 프레젠테이션의 테크닉이 뭐가 다르냐 그러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리고 강의가 훨씬 편하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편하다. 거의 100분의 1 수준으로 편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시면 좋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오면서 어떤 그런 어린 시절의 경험이라든지 사회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너무 지금 오른쪽 손 동작도 너무 잘 움직이죠. 제스처는 천천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너무 또 이렇게 막 하니까 조금 연습을 해서 제스처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 연습하시면 좀 약간 천천히. 천천히. 음악을 연주하려면 도레미 파솔라 시도를 다 완벽하게 사용하지 말아야 돼.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 길어. 시대에서 백미라는 감정을 너무 설명 자체를 간단 명료하게 좀 해야 되는데 하는 것도 있고 어차피 힐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막 설명하고 뭔가 좀 편안하게 이완되면서 뭐 이렇게 좀 그런 느낌으로 주는 느낌이 좀 없어요. 다음은 감정의 두 번째 측면인데요. 감정은 하나의 자, 다음은 감정의 두 번째 측면입니다. 동사는 입니다, 씁니다, 됩니다. 세 가지예요. 동사는 입니다, 씁니다, 됩니다. 짤 두 단. 제 책에 나와 있는 얘기죠. 네. 그 감정의 비슷한 주파수를 끌어다니는 거예요. 주파수는 서로 비슷한 것끼리 끌어다니는 거예요. 자, 동사 문계점. 주파수는 서로 비슷한 것끼리 끌어당깁니다. 라고 했는데 끌어당깁니다.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이런 부분들 유심히 보세요. 그래서 주어를 처리하는 법, 동사를 처리하는 법, 목적어를 처리하는 법, 이 세 가지가 잘 맞물려 들어가야 좀 이펙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물건들을 사용, 색깔이라든지 크기라든지 모양, 그 다음에 여담인데 연예인이 마이크 차잖아요. 연예인이 마이크 찾는 데는 사운드가 막 안 들어가잖아요. 지금 이거 소음 제거 작업해서 줄인 거거든요. 그래도 마이크에 계속 이거 움직임 소리가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꽂았던 네, 거기서 소리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만져서 소리가 계속 들어가죠. 연예인은 소리가 안 들어가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연예인은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 연예인은 이 왼쪽에 마이크를 차면 이 왼쪽을 아예 안 움직여요. 오른쪽에 차면 오른쪽을 아예 안 움직여요. 목에 차면 목을 안 움직여요. 그래서 보통 그 촬영팀에서 그 연예인의 등급을 나눌 때 사운드 보고 체크한다는 거예요.
경험이 많고 유능한 사람은 박사문제 전혀 잡으면 안 돼. 아예 딱 조심하겠다. 유재석이 자세히 보세요. 유재석이가 촬영할 때 마이크 창 쪽을 전혀 안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쪽 손은 막 이렇게 움직여도 이쪽에 찼으면 이쪽 안 움직이고 이쪽에 찼으면 이쪽 안 움직여요. 마이크 창 쪽은 아예 움직이지 않는다. 저 같은 경우는 마이크 잡은 손으로 그렇죠. 계속 움직이는 마이크를 그래서 마이크를 빼거나 어떻게 하거나 그런 요령도 알고 계시는 게 촬영할 때는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근데 실제로 마이크 핀을 찰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 찰 때 움직이지 않아요. 보통 자켓에 차거나 와이셔츠에 차거나 넥타이에 차는데 그때 움직이지 않도록 연습하시는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다? 대전제를 항상 상기시켜줘요. 센터링 Y축에서는 우리가 감정이라고 하는데 앞쪽에 뭐뭐 두 가지가 있었죠. 이번엔 세 번째 수동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특정 조건에서만 특정 감정이 유발됩니다. 에너지가 분산됩니다. 여러 가지 감정에 휘둘립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내게 필요한 감정을 불러내고 그 감정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는 내용을 이제 설명하시는 거니까 이 텍스트만 제가 지금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이 텍스트의 카피와 설명의 챕터가 맞아 떨어지는지 먼저 좀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대전제는 감정축, 중전제는 수동성, 그 수동성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얘기는 특정 조건에서는 특정 감정이 유발됩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사례 설명해 줄 수 있고 에너지가 분산됩니다. 사전에 설명하고 감정이 휘둘립니다. 설명하고 쭉 전체적으로 시트 내용하고 멘트하고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 지금 여기서 벗어나서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시트를 딱 박아놓고 강의를 하거든요. 시트를 박아놔야 딴 데로 안 새. 이게 컨디션이 좋을 때는 쭉 올라갔다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쭉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리뷰의 핵심은 어디 있냐면 강의를 더 잘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는 부수적인 부분이에요. 핵심은 강의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내가 컨디션 좋을 때는 정말 날아가죠. 근데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강의 안 할 거냐? 그때도 결국 강의를 해야 되고 그게 내 평가로 이어지니 내가 아무리 열악한 상황에서 강의를 해도 컨디션이 정말 나쁠 때 강의를 해도 80점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 그리고 능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추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처럼 시트나 내용이 왔다 갔다 하시면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나쁠 때 확 떨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트를 한번 신따기 해보시면 시트의 내용을 이런 식으로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시트라는 게 뭘 말하는 거죠? PPT 화면. PPT 화면과 내용이 시나리오가 짜여져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완성도가 너무 분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계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위계가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말 나온 김에 아예 딱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보통 표지, 목차, 간지 세 가지가 구성되죠. 우리는 간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강의가 어떻게 구성될 것입니다라는 설명이 없는 거예요. 간지가 없는 상태에서 앞쪽에서 나오니까 얘가 지금 간지별 내용인 거예요. 센터링 Y축 감정이라는 애가 간지이자 대전제예요. 지금 상태로만 보면. 그런데 센터링 Y축의 감정이라고 하는 대전제가 선뜻 와닿느냐? 설명을 들어야지만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카피가 불친절하다. 두 번째 중전제에 해당하는 부분이 수동성이에요. 그래서 센터링의 Y축의 감정 중에서 수동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위계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센터링에 대한 감정의 수동성에 대한 내용으로 이러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줘야지 위계가 맞죠. 지금 여기서 이거 이렇게 찾아서 들어오잖아요. 시선이 가는 대로 안 가고. 그래서 시트를 꾸밀 때 시선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꾸미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떨어졌을 때 자 이제 하이어라키가 필요하죠. 떨어졌을 때 수동성 감정의 수동성이라는 부분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하이어라키의 첫 번째 뭐, 두 번째 뭐, 세 번째 뭐 이게 분야가 다 틀리니까 원인, 결과, 예외, 특성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우선순위로 1, 2, 3, 4로 나눠질 수도 있고 성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위계가 뭐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소전제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트 전체를 요렇게 꾸몄죠. 요렇게 그림을 넣어서 꾸몄는데 수정상의 에너지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얘가 그래프상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 불친절해. 이게 최상위와 최하일 때 에너지가 어느 쪽으로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다. 이게 수동성이냐? 아니잖아요. 그림이랑 그림과 멘트를 전체적으로 한번 쭉 리뷰하시면서 수정하시면 더 좋아진다. 그 다음에 치자부 센터링 모델이라고 되어 있어요. 치자부가 뭔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어요. 제 책에 나와 있습니다. 시트에 물음표가 없어야 돼요. 저게 무슨 뜻이지? 라는 느낌 자체가 아예 없어야 돼요. 치자부가 뭐지? 라는 느낌이 없어야죠. 치자부를 아예 설명하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필요합니다.